한소은은 낡고해진 정장 차림으로 눈앞에 우뚝 솟은 SJ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손에 땀을 쥐며 꽉 쥔 가방 속에는 한 달을 꼬박 준비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회사에 기필코 합격해야만 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여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매달 쌓여가는 생활비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었다. 그녀에게 이 면접은 단순한 취업의 기회가 아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오늘 이 순간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킨 후 소은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웅장한 로비는 그녀를 압도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천장까지 닿는 높은 기둥들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공간이었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 면접 장소를 물으려던 찰나 그녀의 눈에 낯선 표지판이 들어왔다. CEO 배우자 선정 면접장.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SJ그룹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배우자 선정이라는 문구가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의 코드명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길치였고 이런 엉뚱한 착각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묵직하고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문 앞에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서 있었다. 소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면접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화려하게 장식된 넓은 홀에는 수십 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홀 중앙에 놓인 거대한 테이블을 향해 있었다. 테이블의 가장 안쪽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진우, SJ그룹의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다. 그의 얼굴은 냉철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을 한 명 한 명씩 훑어보며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진우는 최근 할아버지와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결혼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배우자를 선정하는 비밀스러운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아무런 배경 없는 여성을 원했다. 진우의 옆에는 그의 비서실장인 김민준이 서 있었다. 김민준은 진우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자 이 비밀스러운 배우자 선정 프로젝트의 실무자였다. 그는 진우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소은은 자신이 심각한 착각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급히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우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소은의 허름한 옷차림과 당황한 표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얼굴과 꾸밈없는 모습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저 여자, 누구지?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김민준에게 물었다. 김민준은 소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진우에게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명단에 없는 사람입니다. 진우는 김민준의 보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은을 계속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순수함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그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들어오세요.
진우가 소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어쩔 수 없이 홀 안으로 들어섰다. 다른 여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비웃음,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소은은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에 휘말렸고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진우는 소은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침착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름이 뭐죠? 진우가 물었다. 한소은입니다.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죠? 진우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SJ그룹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소은의 대답에 흥미로운 듯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솔직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한소은 씨,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여성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소은의 허름한 옷차림과 평범한 외모에 비웃음을 던졌지만 진우의 선택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은은 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의도를 읽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함께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진우는 소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한소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험과 함께 거대한 기회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다. 한소은은 이진우 CEO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SJ그룹의 면접 대신 낯선 CEO의 배우자 선정이라는 기이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병상에 있는 여동생 한지은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심장이 약했고 매달 막대한 병원비와 약값이 소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지은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다. 며칠 후 소은은 진우가 준비한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그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대저택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에는 희귀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거대한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왔다. 저택 내부는 더욱 화려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소은은 이런 호화로운 환경이 낯설고 어색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저택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소은을 사모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과 의문이 서려 있었다. 소은은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만 했다. 진우는 소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웅장하면서도 고요했다. 벽면에는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진우는 책상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소은을 바라보았다. 한소은 씨, 이곳은 이제 당신의 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결혼은 계약일 뿐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당신은 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저의 사생활에 침범하거나 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소은은 진우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냉정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의 사생활에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우는 소은의 단호한 태도에 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순수함과 함께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소은은 진우의 계약 아내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진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옷을 다림질하거나 서재를 정리하는 등 그의 비서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챙겼지만 동시에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사생활에 침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자처럼 존재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진우의 삶에 알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진우는 소은의 이런 행동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잃지 않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저녁 식사 시간. 진우는 소은에게 물었다. 한소은 씨, 당신은 왜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단순히 돈 때문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소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저의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꼭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소은의 대답에 흥미로운 듯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소은은 저택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진우의 가족들은 그녀를 경계하고 의심했다. 특히 진우의 사촌형 강민주는 그녀를 경멸하듯이 대했다. 강민주는 진우의 라이벌이자 SJ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소은이 진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이용해 진우를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진우가 고작 저런 여자를 선택했다니 정말 한심하군. 강민준이 소은을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소은을 향한 경멸감으로 가득했다.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SJ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보다니. 어림도 없어.
나는 네가 이진우의 옆에 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야. 소은은 강민준의 비아냥거림에도 꿋꿋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협적인 기운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진우의 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진우를 보호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강민준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강민준은 소은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며 그녀를 유혹하려 했다. 그는 소은이 돈에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한소은 씨, 이 보석은 당신에게 매우 잘 어울릴 겁니다. 이진우는 당신에게 이런 것을 사주지 않겠죠. 저와 손을 잡으면. 당신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강민준이 소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교활하게 번뜩였다. 소은은 강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준 씨,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내이며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보석을 가지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강민준을 향한 경멸감으로 가득했다. 강민준은 소은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올곧은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진우에게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소은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소은의 이런 행동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소은이 강민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진심과 충성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계약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소은은 SJ그룹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계약 아내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비록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 CEO의 차갑고 비밀스러운 태도에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배려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편 강민준의 끊임없는 견제와 음모는 그녀의 일상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강민준은 소은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소은이 이진우에게 단순한 계약 아내 이상의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는 소은을 이진우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제거하여 진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소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여동생 한지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민주는 지은의 병을 이용하여 소은을 협박하고 그녀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소은은 지은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비밀리에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지은의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강민준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소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소은 씨, 오랜만이군. 여동생 병원비 때문에 골치 아픈가 보군. 강민준이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소은을 향한 비웃음과 함께 섬뜩하게 빛났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물론 그냥 도와주지는 않아. 나에게 협조하면 여동생의 병원비는 물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다. 소은은 강민준의 제안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지은의 병원비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은 소은의 나약한 모습을 즐기듯이 미소 지었다. 간단해. 이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내게 보고하는 거야.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진우를 배신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소은은 강민준의 제안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진우를 배신할 수 없었다. 비록 계약 결혼이었지만 진우는 그녀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을 이용하지 마세요. 소은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준을 향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강민준은 소은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올곧은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은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한소은, 너와 내 여동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고. 강민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떠났다. 소은은 강민준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진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 한편 진우는 소은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때때로 불안해 보이거나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다. 진우는 소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었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소은의 주변을 은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에게 소은의 과거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준 비서는 진우의 지시를 받아 소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소은의 여동생 지은이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소은이 지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강민준이 소은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회장님, 한소은 씨의 여동생은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상무가 한소은 씨에게 접근하여 회장님을 배신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김민준 비서가 진우에게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동시에 그는 소은이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소은을 보호하고 강민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진우는 소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소은의 앞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한소은 씨,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여동생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이 당신에게 접근하여 당신을 협박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소은은 진우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녀는 지은의 병, 자신의 절박함, 그리고 강민준의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야기했다. 진우는 소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미안해요. 한소은 씨,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소은은 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진우는 소은에게 강민준의 음모를 폭로하고 그를 SJ그룹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소은의 협조를 구했고 소은은 기꺼이 그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강민준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그의 죄를 만천해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한소은의 여동생, 한지은의 존재와 강민준의 비열한 협박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소은에 대한 사랑은 그를 더욱 단호하고 냉철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은과 지은을 보호하고 강민준을 비롯한 모든 SJ그룹 내부의 적들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한편 소은은 진우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에 큰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강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해 김민준 비서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는 강민준의 모든 사업 활동, 사적인 만남,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까지 낱낱이 파헤치도록 했다. 진우는 강민준이 단순히 SJ그룹의 경영권을 탐내는 것을 넘어 과거 그의 부모님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민준의 모든 비리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 강민준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특히 최근 몇 년간 그의 수상한 해외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봐. 진우가 김민준 비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과거 행적, 특히 내 부모님 사고 당시의 행적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김민준 비서는 진우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는 SJ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사설 탐정을 동원하여 강민준의 비리를 파헤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강민준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이 자금은 SJ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이었다. 또한 그는 진우의 부모님 사망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고 사고 관련 보고서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회장님, 강민준 상무가 해외의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J그룹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관련 서류와 계좌 내역입니다. 김민준 비서가 진우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다. 그리고 회장님 부모님의 사고 현장 보고서, 원봉과 강민준 상무가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민준 상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SJ그룹을 찬탈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눈빛은 강민준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한편 소은은 진우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진우가 강민준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도왔고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을 발휘하여 진우가 놓칠 수 있는 작은 단서들도 찾아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소은에게 강민준의 해외 자금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복잡하게 얽힌 계좌와 법인 명의에 소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회장님, 이 계좌, 제 여동생 지은의 병원비 영수증에 적혀 있던 병원 계좌와 비슷해요.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금 흐름대 표시된 한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병원비를 지불할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강민준 상무가 병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나요? 진우는 소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소은이 제시한 계좌 정보를 즉시 김민준 비서에게 넘겼다. 김민준 비서는 병원 측과 강민준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강민준은 병원 이사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지은의 병원비를 조작하여 소은을 압박하고 있었다. 또한 강민준은 병원을 통해 자신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회장님, 한소은 씨의 여동생 병원 이사장과 강민준 상무가 친척 관계입니다. 병원 측에서 고의적으로 한지은 씨의 병원비를 부풀려 청구했으며 강민준 상무는 이를 이용하여 한소은 씨를 협박했습니다. 김민준 비서가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리고 병원 자금을 이용해 강민준 상무의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진우는 강민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강민준이 소은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농락하고 심지어 그녀의 여동생의 생명까지 위협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강민준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진우는 소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그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와 소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소은이 진우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고 진우를 몰아내기 위해 마지막 계략을 꾸몄다. 그는 SJ그룹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진우를 해임하고 자신이 총수 자리에 오르려 했다. 이진우는 SJ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비전문적이며 그의 경영 방식은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그를 해임하고 제가 새로운 총수가 될 것입니다. 강민준은 언론 앞에서 진우를 비난하며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다. 소은은 강민준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진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의 계략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소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은 씨, 강민준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소은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주주총회 날 강민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김민준 비서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자료를 준비했다. 소은은 진우의 곁에서 그를 도왔고 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를 믿고 응원했다. 주주총회 날 아침 진우는 소은의 손을 잡고 SJ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과의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다. 주주총회 날 아침 이진우와 한소은은 SJ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들의 손은 서로를 꽉 잡고 있었다. 진우의 눈빛은 강민준과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더욱 날카롭게 빛났고
소은의 얼굴에는 불안감 대신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그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이미 주주총회장에 도착하여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그는 주주들에게 진우가 SJ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자신이 새로운 총수가 되어 그룹을 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어떤 방역을 할지 알 수 없었기에 최대한 빠르게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 했다. 그의 신복들은 주주총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진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회장님,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민준 상무는 이미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비서가 진우에게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우리는 강민준 상무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강민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낼 때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는 정각에 시작되었다. 강태호와 마찬가지로 강민준 역시 주주총회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소은의 옆에 앉아 침착하게 강민준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소은은 진우의 손을 꽉 잡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강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진우를 비난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진우의 경영 능력을 비판하고 그가 그룹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 진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SJ그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회장은 최근 그룹의 주요 사업에서 실패를 거듭했으며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은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이진우 회장을 해임하고 제가 새로운 총수로서 SJ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강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다. 일부 주주들은 강민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주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주주들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침착함만이 아닌 단호한 결의가 엿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강민준을 향해 똑바로 응시했다. 강민준 상무, 당신의 연설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차례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스크린에 강민준의 비리 증거들을 띄웠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 내역, 불법 계약서, 그리고 한지은의 병원비 조작 관련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스크린에 비친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다. 강민준 상무는 지난 몇 년간 SJ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또한 그는 제 부모님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를 조작했으며 심지어는 제 아내 한소은 씨의 여동생의 병원비를 조작하여 제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진우의 폭로에 주주들은 술렁거렸다. 강민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진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이럴 리가 없어. 전부 거짓말이야, 이진우.
네가 꾸민 짓이지, 강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가려 했지만 진우가 미리 준비해둔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그때 소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준 상무님, 당신은 저의 여동생의 생명을 담보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의 탐욕과 잔인함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민준을 향한 분노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은의 용기 있는 증언에 주주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강민준의 추악한 본성과 진우 부부의 비극적인 사연에 경악했다. 주주들은 더 이상 강민준을 지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일제히 진우의 편에 섰다. 경찰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섰고 강민준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진우의 승리로 끝났다. 진우는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부로 SJ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SJ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우의 연설에 주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진우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음을 인정했다. 소은은 진우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SJ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었다. 강민준이 구속된 후 SJ그룹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다. 주주총회에서 드러난 그의 추악한 비리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진우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룹을 안정시키고 강민준의 잔존 세력을 숙청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한소은은 진우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우의 아내로서 당당히 그의 곁을 지켰다. 진우는 강민준의 비리가 남긴 잔해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강민준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금들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팀을 동원했고 그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사들과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그는 강민준이 조작했던 서류들과 보고서들을 모두 폐기하고 그룹 내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의 모든 조치는 빠르고 단호했으며 SJ그룹의 신뢰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SJ그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진우는 그룹 내부 회의에서 모든 임직원들에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룹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또한 강민준이 병원을 통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지은의 병원비를 조작하여 소은을 협박했던 사건을 낱낱이 파헤쳤다. 병원 이사장은 강민준과의 공모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고 병원은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진우는 지은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그녀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은은 지은이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에 안도하며 진우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강민준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진우와 소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그는 진우가 총수 자리를 탐내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고 소은이 돈 때문에 진우에게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언론은 강민준 측에서 흘러나오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한때 진우와 소은을 향했던 대중의 지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늘어났다. 소은은 자신과 진우를 비방하는 기사들을 보며 상처받았지만 진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의 마지막 바라김을 직감했다. 소은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민준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진우가 소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강민준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민준의 모든 거짓말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소은은 진우의 결정에 불안해했지만 그를 믿고 그의 곁에 서기로 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여 진실을 증언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당일 SJ그룹 본사 강당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진우는 단상에 올라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소은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다. 그는 강민준이 주장했던 모든 거짓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그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강민준의 자금 횡령 내역, 불법 계약서, 그리고 부모님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작된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SJ그룹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한소은 씨를 협박하고 그녀의 여동생의 생명까지 위협하려 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여기 모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의 폭로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강민준의 추악한 본성과 그의 비열한 음모에 치를 떨었다. 플래시 세례는 더욱 거세졌고 기자들의 질문은 진우에게 집중되었다. 그때 소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진우 회장님의 아내 한소은입니다. 강민준 씨는 저의 여동생의 병을 이용하여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이진우 회장님을 배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믿고 그의 곁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은은 자신의 여동생 지은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강민준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이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진우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지은을 치료해 주었는지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표현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에 기자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실에 감동했다. 기자회견은 진우와 소은의 진실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언론은 강민준의 거짓말을 맹비난했고 진우와 소은을 향한 대중의 지지는 더욱 뜨거워졌다. 강민준은 언론의 문매를 맞고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며칠 후 법원은 강민준에게 SJ그룹 자금 횡령, 증거 조작, 살인교사 미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강민주는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그의 추악한 야망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진우는 강민준을 완전히 몰아낸 후 SJ그룹의 총수로서 그룹을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 나갔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소은이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SJ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강민준이 몰락하고 SJ그룹의 모든 비리가 척결된 후 이진우와 한소은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진우는 명실상부한 SJ그룹의 총수로서 그룹을 이끌었고 소은은 그의 가장 든든한 아내이자 동반자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감동적인 서사로 대중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진우는 강민준의 시대가 남긴 폐해를 완전히 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그룹 내부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그는 강민준의 지시를 따랐던 부서장들과 임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진정한 변화를 독려했다. 그의 공정하고 단호한 리더십은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SJ그룹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SJ그룹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진우는 그룹 내부 통신망을 통해 모든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비전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오직 실력과 윤리를 바탕으로 경쟁할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룹의 핵심 사업인 IT와 인공지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진우는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그는 그룹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그의 혁신적인 경영 철학은 SJ그룹을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선두기업으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SJ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한소은은 진우의 곁에서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S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이진우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그녀는 진우가 추진하는 모든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했으며 특히 소외된 계층과 어린이를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지은은 진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상에 누워있지 않았고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워나갔다. 소은은 매일 아침 지은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고 밤에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녀에게 지은의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언니, 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나중에 커서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지은이 수줍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소은에게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우리 지은이 멋진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언니가 항상 응원해 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진우와 소은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되었다. 진우는 소은에게 자신의 모든 약점과 두려움을 보여주었고, 소은은 그런 진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들은 매일 밤 함께 산책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서로의 꿈과 미래를 공유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존중과 신뢰, 그리고 깊은 애정이 녹아 있었다. 어느덧 결혼 2주년이 다가왔다. 진우는 소은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소은을 처음 만났던 SJ그룹 본사의 작은 면접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이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소은이 가장 좋아하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 소은 씨, 이곳을 기억하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죠. 진우가 소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소은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때 저는 당신을 단순한 계약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은은 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 주어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회장님 곁에서 함께 할 거예요. 진우는 소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소은 씨, 다시 한번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소은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키스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고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이었지만 그 끝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몇 년 후 SJ그룹은 이진우의 리더십 아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소은이 함께했다. 그녀는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훌륭한 어머니로서 진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고 그들의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진우와 소은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로맨스가 아니라 위선과 탐욕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인간 승리의 기록으로 남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것이며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후미진 골목길, 빛나는 세차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최신식 자동 세차 설비는커녕 낡은 호스와 거친 솔로차를 닦는 수동 세차장이었다. 김민주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22살의 그는 또래들보다 말이 없고 소심해 보였다. 그의 어깨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낡은 작업복처럼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세차장 안에서 늘 무시당하는 존재였다. 사장은 민준을 보면 걸핏하면 야 민준 똑바로 안 해. 손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며 소리쳤고 동료들은 그에게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떠넘기거나 시시때때로 그의 서툰 모습을 비웃었다. 야 민준아, 너 그러다 평생 여기 세차장에서 물이나 뿌리다 늙어 죽는다. 동료들의 조롱 섞인 말은 매일같이 그의 귀에 박혔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반항할 줄 몰랐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차를 사랑했다. 특히 고급스러운 곡선과 강력한 엔진 소리를 가진 슈퍼카들을 동경했다. 그는 세차장 한 구석에 숨어 인터넷에서 자동차 관련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곤 했다. 수입차 전문 잡지를 닳도록 읽었고 유명 디테일러들의 작업 영상을 보며 혼자서 기술을 익혔다. 그는 손님들이 맡기고 간 낡은 차들의 흠집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했다. 민준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이자 자유의 상징이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도 꿈에 그리던 슈퍼카를 직접 만지고 완벽하게 복원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손에는 늘 거친 세차 솔과 비누 거품만이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이 낡은 세차장을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세차장 건너편 아파트 옥상에 걸려있는 낡은 자동차 광고판을 올려다보았다. 광고판 속에는 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시원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차를 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멋진 차를 타고 세상 밖으로 달려나가리라 다짐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세차장에는 손님이 뜸했다. 민주는 주차장 한 구석에 낡은 의자를 끌어다 앉아 빗방울이 차체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낡은 세차장 입구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낮은 차체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검은색 도장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했다. 그 차는 한눈에 봐도 억소리 나는 슈퍼카였다.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꿈에서나 그리던 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남성으로 최고급 수트 차림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도도했지만 그에게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그는 바로 JK그룹의 젊은 회장 이태호였다. 이태호는 최근 몇 년 사이 IT 산업과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대한민국 재계에 떠오르는 신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슈퍼카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체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다. 민주는 태호의 시선이 차체의 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태호에게 다가갔다. 태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날카로운 스크래치가 선명하게 나 있었다. 광택이 벗겨지고 깊숙이 파인 듯한 상처였다. 민주는 그 스크래치를 보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세차장 사장과 동료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사장은 태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차가 어디에 긁힌 겁니까? 저희가 바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상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구하기 힘들 겁니다. 이 차는 한정판 모델이라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도장도 특수해서 아무나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계약까지 망치게 생겼습니다. 이 스크래치는 누가 낸 겁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장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사실 그 스크래치는 사장이 세차장으로 차를 옮기다 실수로 기둥에 긁은 것이었다. 수리가 어렵다뇨? 저희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원했다.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해 놓지 못하면 나는 당신 세차장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태호의 말에는 협박과 함께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해 놓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장은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야, 민준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회장님 차에 감히 네가 손을 대겠다고. 사장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동료들은 민준을 비웃었다. 야, 김민준이 드디어 미쳤나 봐. 주제 파악 좀 해라. 태호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작업복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소심해 보이는 얼굴. 그 어디에서도 슈퍼카를 복원할 만한 전문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태호는 민준을 비웃으려는 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단호함을 발견했다. 그 눈빛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이봐, 꼬마. 네가 감히 내 채 손을 대겠다고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깔렸다. 압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민준의 눈빛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듯했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평소 자신이 보았던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묘한 열정과 자신감을 발견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해봐. 하지만 만약 내 채 흠집 하나라도 더 나면 그때는 각오해야 할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민준에게 기회를 주었다. 사장은 태호의 결정에 경악했다. 동료들은 민준을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봐라, 김민준이 드디어 회장님 차까지 망가뜨리겠네. 민준은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한 채 슈퍼카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이제 거친 솔 대신 섬세한 도구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직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하겠다는 결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이태호 회장의 승낙은 김민준에게 꿈만 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사장의 비아냥거림과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민준은 검은색 슈퍼카 앞에 홀로 섰다. 차체에 선명하게 박힌 스크래치는 마치 그의 초라한 현실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스크래치를 살폈다. 스크래치는 생각보다 깊고 날카로웠다. 일반적인 광택 작업으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었다. 도장면 깊숙이 침투하여 차체의 재질까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사장은 민준의 뒤에 서서 계속해서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야, 민준아, 괜히 나섰다가 차 망가뜨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회장님이 노발대발하시면 우리 세차장 문 닫아야 해. 동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웃음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스크래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스크래치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뇌리에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디테일링 전문가들의 영상과 책 속 지식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스크래치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의 손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가장 먼저 스크래치 주변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시켰다. 그리고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들까지 찾아내기 위해 특수 조명을 비췄다. 사장과 동료들은 그런 민준의 모습이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뭘 저렇게 유난이야. 어차피 못 고칠 텐데. 민준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스크래치 복원에 필요한 도구들을 꺼냈다. 미세한 연마 패드 여러 종류의 컴파운드, 그리고 극세사 타월. 모두 그동안 그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조금씩 모아온 개인 장비들이었다. 그는 사장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주세요. 저 혼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민준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민준은 스크래치 복원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는 먼저 가장 거친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깊은 스크래치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점차 고운 컴파운드로 바꾸어가며 도장면을 조심스럽게 연마했다. 그의 눈은 스크래치에 바싹 붙어 있었고 그의 손은 스크래치의 깊이와 넓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듯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듯한 그의 집중력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의 팔과 어깨는 쑤시고 아팠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완벽한 복원이라는 목표만이 가득했다. 그는 빛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미세한 흠집 하나까지 찾아내 복원했다. 때로는 숨을 멈추고 집중했고, 때로는 아주 작은 도구를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다듬었다. 그에게는 이 작업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기술과 열정을 쏟아붓는 예술 행위였다. 밤이 깊어지고 세차장은 고요함 속에 잠겼다. 민준은 홀로 낡은 세차장 안에 남아 작업에 몰두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의 귀에 닿았다.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밥 한 술 뜨지 않은 채 작업에 매달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슈퍼카의 차체에 자신의 모든 혼을 불어넣는 듯했다. 새벽 2시. 민준의 작업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도장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극세사 타월로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침내 모든 작업이 끝났다. 그는 조용히 조명등을 켜고 스크래치가 있던 자리를 비춰보았다. 그곳에는 어떤 스크래치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복원된 도장면은 거울처럼 빛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반사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준은 자신의 작업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체에 기대어 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해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일을 해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이태호 회장의 검은색 슈퍼카는 낡은 세차장 안에서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복원된 차체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아름다웠다. 민준은 차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다. 그의 손이 핸들을 잡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엔진 시동을 걸었다. 웅장한 엔진 소리가 낡은 세차장 안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눈을 감고 잠시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그에게 자유와 꿈을 속삭이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세차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이태호 회장이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세차장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사장과 동료들은 긴장하여 이태호 회장을 맞이했다.
사장은 민준의 작업을 보지 못했기에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렸다. 이태호 회장은 자신의 차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비서가 차체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이태호 회장의 시선은 스크래치가 있던 자리로 향했다. 민준은 긴장하여 이태호 회장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태호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 대신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스크래치가 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아무런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완벽했다. 이태호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다가올수록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사장과 동료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담겨 있었다. 완벽하군. 이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탄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상처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지? 민준은 이태호 회장의 칭찬에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사장과 동료들은 이태호 회장의 반응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민준의 진짜 실력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이 드리워졌다. 이태호 회장은 잠시 민준을 응시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키케이스 하나를 꺼냈다.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자동차 키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키케이스를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과 실력에 대한 나의 보답입니다. 이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 키는 강남 논현동에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키입니다. 오늘부터 그곳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곳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슈퍼카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그곳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민준은 키 케이스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강남 논현동의 고급 게러지라니. 그가 평생 꿈꾸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태호 회장의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묵묵히 키워왔던 그의 열정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이태호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김민준은 손에 쥐어진 키 케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남 논현동의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키라니. 그가 꿈에서나 그리던 장소였다. 낡은 세차장 안 묵묵히 지켜보던 사장과 동료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시하고 비웃던 꼬마 민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잡는 것을 목격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님을 믿고 싶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말했다. 농담이 아닙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내 차를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 어떤 슈퍼카도 당신 손에서는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사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이태호 회장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잠시만요. 이 아이는 그저 평범한 세차장 직원일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뭔가 착각하신 겁니다. 저희 세차장에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사장은 민준을 시기하며 애써 그의 능력을 깎아내리려 했다. 이태호 회장은 사장을 차갑게 응시했다. 당신 세차장의 전문가들이 이 스크래치를 복원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이 차를 당신에게 맡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논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동료들은 민준을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조롱하던 민준이 단 한 번의 기회로 자신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공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비참함이 드리워졌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내일 아침 이 주소로 찾아오십시오. 게러지 책임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준은 명함과 키케이스를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태호 회장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강한 믿음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태호 회장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세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차가 사라진 후에도 낡은 세차장 안에는 이태호 회장의 말이 남긴 거대한 여운이 감돌았다. 사장은 민준에게 달려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야, 김민준, 네가 뭔데 회장님 차에 손을 대서 이 모양을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 세차장 망하게 생겼어. 사장은 불안감에 민준에게 모든 화풀이를 했다. 민준은 사장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단호했다. 사장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장님의 차는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겁니다. 민준은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낡은 세차장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밤잠을 설쳤다. 그의 손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키와 이태호 회장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강남 논현동의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검색했다. 인터넷에는 그곳이 국내 최고의 슈퍼카 전문 게러지라는 정보가 가득했다. 최고급 시설, 최신 장비,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디테일러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했다. 민준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곳에서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가장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강남 논현동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헤치고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대리석 건물은 웅장했고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는 눈부신 슈퍼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준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게러지 내부는 마치 미술관 같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매끄러운 차체를 뽐내는 슈퍼카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저마다의 색깔과 디자인을 가진 차들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다. 민준은 꿈에 그리던 슈퍼카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에 감격했다. 그의 손은 저절로 차체로 향했지만 그는 차마 만질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신성하게 느껴졌다. 그때
한 중년의 남성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이태호 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의 매니저 박선우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김민준 씨. 박선우 매니저는 민준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민준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준은 박 매니저의 친절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박 매니저는 민준을 게러지 내부로 안내했다. 그는 민준에게 게러지의 시설과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최첨단 도장, 부수 정밀 진단 장비,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케미컬과 도구들. 민준은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박 매니저에게 자신의 경험과 기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박 매니저는 민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눈빛에는 민준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태호 회장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이제 김민준 씨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십시오. 박 매니저의 말에 민준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어깨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민준은 게러지 내부를 둘러보았다. 한쪽 벽에는 세계적인 디테일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그동안 존경하고 따라 배우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세차장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 김민준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묵묵히 키워왔던 그의 열정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친 세차솔 대신 이제 섬세한 디테일링 도구들이 쥐어질 손이었다. 그는 이태호 회장에게 감사했다. 그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민준은 평생 낡은 세차장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민준은 박 매니저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저는 이곳을 단순한 슈퍼카 게러지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처럼 재능을 가지고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 매니저는 민준의 말에 감동한 듯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는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민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슈퍼카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그의 명성은 강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멸시 속에서 피어난 그의 열정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가 된 김민준의 삶은 멸시와 조롱으로 얼룩졌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슈퍼카들 속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섬세한 손길과 뛰어난 복원 기술은 강남 슈퍼카 오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순식간에 명문 게러지로 자리 잡았다. 민준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모든 기적을 선물해준 이태호 회장에게 늘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태호 회장이 자신에게 이런 파격적인 기회를 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단순한 재능 발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민준은 게러지에서 이태호 회장을 자주 만났다. 태호 회장은 여전히 냉철하고 과묵했지만 민준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는 민준의 작업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거나 때로는 민준에게 직접 자동차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민준은
태호 회장의 질문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했고, 태호 회장은 민준의 답변에서 깊은 통찰력을 발견하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자동차라는 공통된 열정을 가진 두 남자의 교감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호 회장이 민준에게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JK그룹 본사 빌딩에 도착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낡은 세차장 직원이 아닌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로서의 당당함이 느껴졌다. 이태호 회장의 사무실은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앉으십시오. 김민준 씨. 이태호 회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다. 태호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낡은 앨범 한 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앨범을 펼쳐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앨범 속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이태호 회장과 함께 한 남자가 활짝 웃고 서 있는 사진이 민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남자는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이 사람은 제 친형 이재민입니다. 이태호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형은 10여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형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고 가장 사랑했습니다. 민준은 이재민이라는 이름에 순간 숨을 들이켰다. 이재민, 그 이름은 그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가끔씩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사진 속의 남자.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태호 회장은 앨범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형은 저와 달리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동차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도 사실은 형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장소입니다. 민준은 이태호 회장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재민, 자동차에 대한 열정,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 이 모든 단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형은 자동차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차에 난 작은 흠집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완벽하게 복원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아무리 심한 상처도 그의 손을 거치면 완벽하게 사라졌으니까요. 이태호 회장은 형을 회상하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 역시 아무리 심한 스크래치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그가 가진 재능은 마치 이재민이라는 남자에게서 물려받은 듯 했다. 형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그의 아들에게요.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혹시 김민준 씨는 이수진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수진. 민준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민준은 경악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제 어머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태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15년 전 형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한 여인과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로 인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의 유품에서
그 여인과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김민준 씨, 당신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앨범을 넘겨 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이재민이 한 여인과 함께 서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민준의 어머니 김수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갓난아기 민준이 안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수진과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은 사진을 보고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이재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재민과 사랑에 빠졌었고 그들의 아들이 바로 자신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평생을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자동차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가졌던 이유,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에 묘하게 끌렸던 이유,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되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말을 이었다. 형은 죽기 전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수진 씨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내용과 제가 그들을 찾아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죽으면 수진 씨와 당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당신과 수진 씨에게 해가 갈 것을 우려했고, 그래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을 피해 홀로 사업을 일구었고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과 수진 씨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당신과 수진 씨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태호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친아버지 이재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위장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다. 그리고 이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형이 평생을 꿈꾸었던 곳입니다. 그는 이곳을 자신처럼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형의 꿈을 이어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형의 마지막 꿈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멸시 속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사랑과 희생의 그림자 아래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태호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친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진실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태호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준은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민준은 그날 밤 어머니 김수진을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재민의 사진과 이태호 회장이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다. 김수진은 사진과 편지를 보고 오열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첫사랑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에 슬픔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이제 그들은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의 희생과 꿈을 이어받아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단순히 슈퍼카 게러지가 아닌 자동차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의 명성은 날마다 높아졌지만 그는 늘 겸손하고 성실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멸시와 고통을 잊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김민주는 이태호 회장의 사무실을 나서며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친아버지 이재민의 숨겨진 희생과 꿈, 그리고 이태호 회장의 깊은 신뢰는 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멸시받던 세차장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이자 이재민의 꿈을 이어받은 아들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민주는 가장 먼저 어머니 김수진을 찾아갔다. 그는 이태호 회장이 건넨 이재민의 사진과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김수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첫사랑이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슬픔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재민의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고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비밀을 비로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민준과 수진은 서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이재민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재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박선우 매니저와 함께 게러지의 운영을 총괄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는 단순히 차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슈퍼카 오너들의 작은 불만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의 섬세한 손길과 완벽한 복원 기술은 강남 슈퍼카 오너들 사이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민준의 손에서 나날이 발전했다. 그는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며 게러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는 또한 자신처럼 재능을 가지고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세차장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 그는 젊은 인턴들을 채용하여 직접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민주는 그들에게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고 진정한 재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민준은 이태호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과 같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에게서 형 이재민의 모습을 보았고 민준은 이태호 회장에게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한 삼촌의 모습을 보았다. 민준의 명성은 강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그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낡은 세차장 사장과 동료들은 민준의 성공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민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후회와 함께 비참함을 느꼈다. 어떤 동료들은 민준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민준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과거의 앙금을 털어냈다.
그는 성공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 김수진의 삶 또한 민준의 성공과 함께 변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고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는 이재민의 마지막 편지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고 그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했다. 수진은 민준이 이재민의 꿈을 이어받아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어느 맑은 날 민준은 이태호 회장과 함께 이재민의 산소를 찾았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곳에 이재민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이재민의 편지 속 내용과 그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이제 아버지의 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자동차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민준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옆에 서서 조용히 이재민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는 형의 꿈이 민준을 통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형,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닮아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제 민준이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겁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형. 이태호 회장은 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민준은 아버지의 산소에 꽃을 놓아드리고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이재민이 그들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 동생. 너희의 삶이 영원히 빛나기를. 민준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함께 산소를 내려왔다. 민준은 이태호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준은 그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의 희생과 꿈을 이어받아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단순히 슈퍼카 게러지가 아닌 자동차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의 명성은 날마다 높아졌지만 그는 늘 겸손하고 성실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멸시와 고통을 잊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속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멸시받던 세차장 직원이 한순간에 슈퍼카 게러지의 책임자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능과 열정은 결코 멸시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진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내면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민준은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김민준은 더 이상 멸시받던 꼬마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진정한 블랙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그의 삶은 멸시 속에서 피어난 열정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고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